필자의 주장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진다, time out, 즉 휴식이죠. 휴식 시간을 가진다. 오직 뭐 할 때만 우리가 정말 스위치를 끌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자, 스위치를 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스위치를 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고 할 때 스위치를 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갖는 것이 정말로 내가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할 때만 휴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생했을 때, 자, 이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너무 필요해서 휴식을 딱 갖는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거나 아프거나 혹은 이 회복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씩 쉬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간 다음에 그 뒤에 딱 휴식을 취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Me time is complicated. 자, 우리의 시간은 복잡해진다. 뭐에 의해서? 부정적인 결합. 그쵸? 뭐와의 결합이에요? 이 escapism은 escape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치는 거. 그래서 여기 해설에는 현실 도피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현실을 도피하거나 혹은 죄책감이 들거나 아니면 후회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부정적인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결합을 통해서 내 시간이 더 복잡해진다. 뭐뿐만 아니라 overwhelm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overwhelming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우리를 압도시키는 것 그런 거 혹은 스트레스 혹은 fatigue는 피로 그죠? 피로감 이런 것들과 앞에 나와 있던 현실 도피감,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다 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더 복잡해진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시간이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휴식 시간이 더 줄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함축입니다. 함축. 그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tend to steer clear of it. 자, clear of it은 피하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결국에는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만 피하고 싶고, 그렇죠? 뭔가를 안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는 파란색으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뭘 하냐? 나는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들의 인식을 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 즉,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서 그 다음에 휴식을 취했고 그 극한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씀에 있어서 계속 뭔가 이제 도망가고 싶고 후회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negative association 그리고 negative connotation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써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To persuade you.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쵸? 뭐라고 설득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vital, 중요한 것으로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래요. 뭐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는 것이. 즉,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든 뭘 하든 뭐 좋은데, 어쨌든 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지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싶어서 하는 거래요. 자, 봅시다. 이것은 결국엔 내 시간이겠죠. 내 시간을 허락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뭐 하는 허락이에요? 일부의 시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너 스스로에게 할애하고, 배정하고, 좀 두는 그런 허락.
시간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나한테 할애한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필요성이에요. 시간에 대한 필요성. 즉,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인데 뒤에 나오죠? 자, in which to do what we choose. 우리가 하기로 선택한 것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긴급해지고 있다. 즉,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한 그 시간은, 그죠? 그 시간에 대한 필요가 더 긴급해졌다라는 거. 정말로 필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나 연결돼 있고 너무나 압도적이고 너무나 자극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떨쳐낼 그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필자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무나 연결되어 있고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자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그죠?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문단의 한 가운데쯤 보면은 이 필자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부분부터 보면 필자가 진짜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나와 있겠죠. 아시겠죠? 이제는 이 글에서 나와 있는 문법들을 좀 문법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되는 그런 표현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필자가 주장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steer clear of it. 자, 요것의 표현은 같은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을 좀 알아두죠. 자, 여기서는 steer를 keep이나 아니면은 stay 정도로 바꿔 쓰셔도 stay입니다. stay. 자, stay 정도로 바꿔 쓰셔도 그러니까 keep clear of it 혹은 stay clear of it 이렇게 쓰셔도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 보면 여기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요 앞에 mea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that 이하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접속사 that을 써주시면 명사절 접속사를 쓰셔서 mean의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 목적어 역할의 명사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표현은 be about to 표현인데 비동사 더하기 about to를 쓰면 be about to 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면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지금 뭔가를 시도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뭘 할 거래요? 변화를 시킬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이 필자의 주장을 듣고 나서 앞으로 할 것, 이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persuad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persuade라는 동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몇 형식입니까? 4형식으로 쓰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제 너의 그런 인식들을 바꿔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that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까지 묶어 놓으시면 직접 목적어 절, 그죠? 직접 목적어 부분을 쓴 접속사 that절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that은 위에 나타나 있는 요 that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다?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좋은 표현으로 view A as B가 있어요. 자, view A as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vital은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 뭐다?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view A as B는 A를 B로 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보면 자, 이것은 뭐 결국엔 나의 시간이겠죠. 그죠? 이거를 허가로 봐라 혹은 허락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to set aside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너를 위한
일부의 시간을 할애하고 배정하는 허락 혹은 허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려운 법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묶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들 이니치가 나왔으면 이니치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표현으로 앞에 있는 time을 이제 꾸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표현은 형태상 관계 부사와 같습니다. 형태상 같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절을 수반을 하죠.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사처럼 형태상 뒤에 완전절을 수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to do가 나왔다. 그럼 이거 불완전절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to do 할 대상이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죠. 여기 뒤에 보니까 we를 쓴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주체가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we can d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요 뒤에 목적어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완전절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we can do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목적어 부분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목적어 부분에다가 뭘 썼습니까? what절을 쓴 겁니다. what절을 썼는데 이 what은 또 뭡니까? 요 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겠죠. 그러면 명사절을 써서 명사절로 이 두의 목적어로 쓴 건데 그럼 왜 what을 썼느냐? 여러분들 명사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접속사 that 여기 나왔던 여러분들 자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접속사 that과 다르게 관계대명사 that이 명사절을 이룰 때는 반드시 불완전절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what we choose가 나왔는데 이 choose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불완전절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는 와중에 불완전절이 수반됐다면 what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선택한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요만큼의 목적어가 온 완전절을 수반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time을 꾸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urgent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urgent는 이제 급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긴급한 이런 뜻인데 숨어 있는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을 할 시간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긴급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긴급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꼭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런 것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법이라고 한다면 명사절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의미 혹은 함축 의미의 문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더 나쁠 것이다. 이렇게 되죠? 뭐보다? 요것보다 더 나쁠 거래요. 뭐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 부분부터가 이제 주어예요. 그래서 이제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attempting to soften it이에요. 자, 그것을 완화시키려는 시도, 혹은 단순히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것, 그죠? 전혀 언급하지 않으려는 시도. 자, 그 시도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얘가 주어입니다. 그 시도가 어떻다? 더 나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보다 더 나쁘대요? 이 부분. attempting to get bad news out of the way. 자, 안 좋은 소식을 out of the way. 내 지금 보이는 데서 치워버리는 것. 그죠? 안 좋은 뉴스를 치워버리고 해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뭐다. 그 안 좋은 뉴스를 완화시켜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라리 이 안 좋은 뉴스를 치워버리고 해결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혹은 안 좋은 소식들을 완화시켜서 얘기하거나 혹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것을 바로 이 mom effect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쵸? 이 mom effect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자 짝대기로 이렇게 묶어놨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볼게요. a term이에요. 그러면 용어입니다. 용어. 그런데 어떤 용어예요?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 심리학자인 요 사람, 그쵸? 요 사람에 의해서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용어인 mom effect가 됐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는 다 지워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어차피 mom effect를 설명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인 mom effect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 발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뭘 피하고 싶어요? Becoming the target of others' negative emotions.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의 목표물 혹은 대상, 그렇죠? 이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 반에서 반장이야. 반장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으니까. 혹은 뭐 과목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야. 혹은 내 잘못이니까 조금 완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바로 멈 이펙트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괜히 혼날 것 같으니까. 그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멈 이펙트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모두는 기회가 있어요. 뭐 할 기회야? 변화로 이끌 기회가 있어요. 즉, 그 안 좋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존재해요. 그러나 그 안 좋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종종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뭐를? 용기를 필요로 하죠. 어떤 용기예요? To deliver bad news to our supervisors. 우리의 상사, 즉 우리보다 높은 사람에게 안 좋은 뉴스를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걸 결국엔 담임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지른 그 안 좋은 뉴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용기를 바탕으로 한번 혼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떤 변화? 그 상황이 해결이 되겠죠. 그죠? 담임 선생님이 해결을 해줄 테니까. 우리는 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지? 뭐를? The innocent messenger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전령은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무고한 전령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즉,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혹은 뭐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뉴스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 잘못이면 내가 guilty지. 그렇지만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혹은 다른 사람의 과오를 전달만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괜히 내가 그 뉴스 전달했다고 그것도 혼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노센트 메신저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이노센트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에요? Who falls before a firing line이에요. 그러니까 총 쏘는 선에서 앞에서 총 쏘는 선 여기 사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총 쏘는 선 바로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런 이노센트 메신저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즉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뉴스를 내가 전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총을 맞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그 안 좋은 뉴스를 이야기를 안 해버리거나 축소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의 survival instinct가 kick인은 발동하다 혹은 발휘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할 때 생존 본능인 건 뭐겠어요? 생존 본능 말 그대로 생존을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죽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뉴스를 괜히 전달했다가 내가 총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 내가 총 안 맞으려고 하는 거, 이 본능이 발휘가 될 때 그 생존 본능이 can override는 무효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용기를 무효화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무효화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 용기는 뭡니까? 안 좋은 뉴스를 전달하려는 용기예요. 즉, 안 좋은 뉴스로 인한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예요. 근데 그 용기를 무효화한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엔 말 안 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언제까지 말 안 합니까? Until the truth of situation. 그 상황,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지는 그 상황이겠죠? 그 상황에 대한 진실이 get watered down. 어떻게 된다? 희석이 될 때까지. 즉, 안 좋은 뉴스의 상황이 다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언급하지 않아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유명인의 혹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요. 멈 이펙트와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이어지는 필터링.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과예요. 여과. 그러니까 내가 멈 이펙트를 발휘를 해서 나쁜 상황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혹은 축소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서 그 멈 이펙트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을 할 걸 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혹은 조금 좋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바로 여과죠. 그쵸? 그런 것들이 뭐를 가질 수 있다? devastating effect. 자, 어떤 상황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죠? 굉장히 안 좋은 파괴적인 결과를 혹은 효과를, 그죠? 가질 수가 있다. 뭐에서? steep hierarchy. 이 가파른 혹은 급격한 위계 관계, 위아래가 확실한 그런 관계 내에서 정말로 더 돌이킬 수 없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멈 이펙트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란 얘기죠. 그쵸? 이렇게 요 작가가 썼대요. 작가가 아니죠. 이 심리학자가 요런 말을 썼답니다. 자, 여기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What start out as bad news? 자, 뭘로 시작했어요?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한 것이 뭐가 된다? happier and happier. 더 좋아진다. 혹은 더 행복해진다. 아니, 안 좋은 뉴스로 시작했는데 좋아진다? 무슨 말일까? 뭐 할 때 as it travels up the ranks. 그죠? 단계가 위쪽으로 up the rank니까. 그죠? travel up이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the rank는 단계 혹은 뭐 아까 hierarchy가 나왔으니까 위계. 그렇다고 하면 우리보다 높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만 그걸 부모님이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담임 선생님이 혹은 과목의 선생님들이 해결한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왜? 내가 지금 얘기한 어른들 혹은 뭐 부모님, 선생님 이런 분들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어른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말 안 하고 있다가 끙끙거리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엔 정말 안 좋은 얘기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걸 얘기해버리면 그걸 받아들이는 어른들은 그거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뭐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보스, 상사,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로부터? 아래 부하 직원,
그럼 여러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로부터 그 안 좋은 얘기를 이 여러분들의 윗사람, 상사, 아까 말한 어른, 혹은 뭐 부모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들은 이후에 이 사람들 누구예요? 보스예요, 보스. 그렇죠? 어른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은 안 좋은 뉴스겠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 Sound a bit less bad. 덜 안 좋은 것으로 들리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뭐 하기 전에? Before passing it up the chain. 그 위계 관계에 더 위로 올라가기 전에 좀 덜 안 좋은 것으로 들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기 전에 그 안 좋은 뉴스를 좀 더, 해결을 어느 정도 해주겠죠. 이분들도 또 멈 이펙트를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애초에 발생했던 안 좋은 문제 혹은 안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은 그 위로,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걸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좋은 뉴스가 돼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덜 안 좋은 뉴스가 돼 있건지 하겠죠. 그래서 이 멈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멈 이펙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할지라도 솔직하게 바로 위에 있는 상사한테 혹은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1번 문제에 쓰여 있는 문법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멈 이펙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당연히 이 멈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지만 중간에 설명하는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요렇게 해놨죠. 자, 요 짝대기. 설명해 준다는 표시입니다. 중간에 부연 설명해 줘요. 보니까 term이네요. 용어라는 뜻이죠. 자, 이 용어는 어떤 용어예요? 요런 용어죠. 그죠? 자, 요런 용어. 요렇게 꾸미게 되죠. 자, 코인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동전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 쓰면 새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코인트 이렇게 쓰면 만들어진이죠. 그래서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분사. 근데 보니까 PP 분사예요. 그렇죠? 왜 이래 이거? 자, PP 분사예요. 즉 무슨 말이냐? 수동의 의미 혹은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P 분사는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잘라 있죠. 자, coined by.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ining을 쓰면 틀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coined로 반드시 쓰셔야 된다. 문제는 여기까지 묶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시드니 로젠과 에브라함 테서에 의해서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용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보니까 여기 이제 because 같은 거 나와 있네요. because. 여기 밑에도 또 있어요. because 있는데 여러분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는 뭐가 있냐면 as, since, 그쵸? for, now that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밑에다 쓸게요. 자, 그런데 이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because of 쓰면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owing to, 그쵸?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얘네는 전치사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면은 avoid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avoid는 ing형을 그죠? 목적어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avoid becoming 되는 것을 꺼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게 좀 틀립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들도 조금 있네요. 자, 보니까 변화로 이끌 기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쓴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뒤에 또 나와요. to deliver. 자, 여기 보니까
용기인데 어떤 용기예요? 안 좋은 뉴스를 상사에게 전달할 용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보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나와 있네요. 관계대명사는 요까지 묶고 요렇게 꾸미면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는 특히나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선생님이 썼듯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예요, 동사. 왜냐하면 그 주격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를 보고 우리가 선행사의 선행사의 시제와 그리고 선행사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선행사가 아주 쉬워요. 메신저라고 하는 이제 단수로 그냥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선행사가 3인칭 단수를 썼기 때문에 그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folds라고 해서 현재 시제 그리고 s를 붙여 놓은 거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있네요. 자, 지난번 문제, 바로 앞 문제에서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자, 여기는 지금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장 내에서의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 얘가 동사니까요. 그렇죠? 근데 주어 자리를 썼으면 명사 자리라는 건데, 그러면 명사절을 썼을 텐데, 맞죠? 명사절을 썼을 텐데, 명사절을 보니까 what을 썼네요. what은 우리가 명사절로 쓰이는 what은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 관계 대명사는 뭘 수반한다? 불완전절을 수반한다. 그래서 보니까 start out 보니까 여기에 주어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s bad news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명사절을 썼기 때문에 명사절은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가 becomes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become이란 동사가 이형식 동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어를 수반하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형용사 보어를 쓴 겁니다. 여기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부사가 오면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less나 more나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안 좋은 소식을 좀 덜 안 좋은 것으로 들리게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bad를 썼지만 앞에 또 부정의 의미 less를 썼죠. 그러면 덜 안 좋은 것, 일부는 좋은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앞에도 사실은 요 사운드라는 동사를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요 앞에 있는 make라는 동사가 사역 동사죠. 그죠? 사역 동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예요.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에다가 동사 원형을 취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문법 문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한 평정심 유지가 양육에 중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이하라고 생각을 한다. 대이하 볼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단지 그냥 잘 행동만 해준다면 우리는 부모가 되겠죠? 우리는 부모로서 stay calm, 아주 그냥 평온하게, 침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진실은 뭐냐면 that 이하래요. Managing our emotions and actions. 그러니까 여기에 we 혹은 our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 혹은 관리하는 것이
뭐다? 뭐뭐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feel peaceful, 평화롭다라고, 부모로서 평화롭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뭐를? 아이를. 그리고 장애물을. 어떤 장애물? 아이가 직면할 그런 장애물들 통제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라든지 아이 자체를 우리가 통제를 못한다니까? 왜? 아이들과 관련된 건데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쵸?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뭐 제대로 알 수는 없으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요. 즉, 부모는 가능하다. 이해되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이 뭐가 아니래요. 우리의 아이가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래요? 우리가 대응하는 것에 혹은 반응하는 것과 관련 있는 거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양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부모만 통제를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대부분인데 뭐의 대부분?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발생해요? 부모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양육의 핵심은? 물론 양육의 타겟은 아이일 수 있으나 양육의 핵심은 부모입니다. 아시겠죠? 자, when a storm brews. 자, brew는 일어나려고 하다, 발생하려고 하다 이런 얘기인데 폭풍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기에 폭풍은 뭐겠어요? 여러 가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폭풍이 발생하려고 할 때 부모의 대응이 either A or B를 썼네요. 이거거나 이거거나 뭐 그 폭풍을 잠재우거나 혹은 아주 큰 크기의 지진, 해일, 쓰나미 이거를 촉발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뭐 할 정도로 충분히 enough to respond constructively. 그렇죠? 어디에? To all the childish behavior. 그 아이 같은 그런 철없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중간은 좀 뺄게요. 필요로 한대요. 뭐를? that 이하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역시 잘하는 것, 성장하는 것. 우리는 부모죠. 부모가 성장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부모가 같이 성장을 해야, 즉,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을 해야만 아이들의 그런 철없는 행동, 이런 것들에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죠. 이해됐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이용한다면, 자, 이 시간들이 뭐예요? 우리의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To reflect. 성찰하기 위해서. 뭐가 아니라 반응하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응하려고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단순히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버튼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같이 감정을 다루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반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찰을 하기 위해서 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시간대를, 그런 상황을 혹은 시간을 잘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뭐를? 언제 우리의 평정심이 없어지는지,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잃는지, 혹은 언제 평정심을 잃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back on track, 정상으로 다시 steer, 어떻게 합니까? 원래 steer는 뭐 이렇게 운전을 조종하다, 뭐 졌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러한 내적 성장이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죠?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다? 여러분을 become a more peaceful parent. 그죠? One day at a time은 그냥 뭐 매일매일 뭐 하루하루 이런 뜻이고 더욱더 평화로운 부모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것. 그죠? 혹은 이 더욱더 평화로운 부모가 되도록 하는 것,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어, 부모의 역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의 감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양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이 부모 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또 뭘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려면 뭐 한다? 우리가 역시나 성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부모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이제 성장을 할 때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결국 뭐예요? 예, 뭔가를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 더 평화로운 그죠? 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안정감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글에서 핵심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성장하고 부모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이제 평온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지만 양육의 핵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2번 문제에서 문법 사항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문장을 좀 보면서 보는 게 좋겠어요. 자, think that, 그렇죠? that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으시면 되고, 자, think의 목적어로 쓰인 that이에요. think의 목적어로 쓰였다는 것은 뭐다?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것이고,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을 썼는데, 절인데, 완전절이 따라할 건데, if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고, 맞죠? 여기가 이만큼이 완전절이 됐다라고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The truth is that, that 한 번 더 나와요. 자, that 또 썼고, 우리는 어디까지 묶어야 돼? that, 왜냐면은, is, 여기 와 또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해서 두 번 묶으세요. 자, 그럼 이 that은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고, 그쵸? 명사 접속사 쓰였는데, 지금 is의 보어로 쓰인 거죠.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보어를 또 썼는데, 절 안에 보어가 또 있는데, 지금 what을 썼네요. what을 썼다라는 것은, 불완전절이 나왔는데, 명사절로 쓰였는데, 그죠? 명사절로 쓰였는데,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죠. 그죠? 자, 관계대명사를 썼고, 당연히 관계대명사 썼으니까 불완전절이 와야겠죠? 자, 여기 주어가 없네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나? 자, 여기 주어가 없네요. 맞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절을 썼고, 실질적으로 이 관계대명사 절은 여기 명사절 접속사 절 안에 있는 보어로 또 쓰인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allow라는 동사 잘 알아두세요. 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로서 평화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그죠? 그것이 바로 뭐다? Managing our own emotions and actions 이런 거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죠. 자, 아이들이 직면할 장애물 맞죠?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없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맞죠?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다음 문장에도 보면 명사절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자, 여기는 그 전에 볼 게 바로 여기 나데이 법비 구문입니다.
다음 문장도 당연히 not a but B가 있어요. 자, not a but B 구문은 무슨 뜻입니까? 자, not A but B 뭡니까?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parenting is not about what our child does, but about how we respo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what 썼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놨죠. 명사절로 묶어놨는데 명사절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자리,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쓴 부분이고, 얘는 당연히 관계 대명사겠죠. 야,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는 항상 불완전절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가 없습니까? does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절이 왔다. 그래서 that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about how we respond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how는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이거 의문사절. 맞죠? 의문사절도 명사절이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how는 의문, 부사, 그래서 뒤에 완전절이 따라오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respond가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문사절은 해석이 의문사의 뜻 더하기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most of what we call parenting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역시나 이제 what이 왔어요. what은 뭐라고요? 관계대명사라고요. 근데 왜 관계대명사 썼어요? 앞에 있는 of가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죠? 불완전절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we, call, parenting 마치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절이네. 됐어야겠네.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콜이라는 동사의 핵심이 있어요. 콜이라는 동사는 보통 어떻게 쓰느냐. 주어가 콜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 A가 목적어고 B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양육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이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적어가 탈락이 되고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뭔데? 목적어잖아. 이거 목적어 없죠. 이해됐죠? 그래서 콜 A, B 구문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require that이 또 있네요. 저 밑에 보면 내려가 볼까요? require that. 명사절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 that 나왔어. 그럼 이제 좀 감 잡아야죠. 명사절 접속사 that이 나왔다라고 하면 완전절이 따라오고 명사절에 쓰였는데 관계대명사가 왔다. 그럼 불완전절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지금도 보니까 requir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고 문장의 목적어로 쓰였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면 중간에 여러분들 여기부터는 다 사실 꾸미는 거거든요. 다 꾸미는 말이고 중간에 또 설명해주고 필요 없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stay in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냥 딱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동명사 주어네요. 맞죠?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인데 무슨 동사? 3인칭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대절 안 묶었네? 여기까지 묶어야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지만 관계부사절이 나왔네요. 그죠? 관계부사. 관계부사 when을 썼고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절을 수반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자, 이 문장은 처음에 if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콤마에서 잘라주시고 다시 문장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 we can notice when we lose equilibrium 자, 여기 can notice 1번
and steer 이렇게 2번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절에 보면은 똑같이 뭐 의문사절이겠죠. 아까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었죠? 그죠? 여기 이제 의문사절. 자, 여기도 의문사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리고 체크하시고 자 when 역시나 의문부사죠. 의문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절이 올 거고 해석 원탁한다. 언제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너무 많네요. what 오케이 여기까지 싹 묶어주시고 자 it is what 그럼 뭐예요? 이 what은 지금 무슨 자리? 보호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보호 자리에 명사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명사절인데 명사절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썼단 말이야. 관계대명사. 그럼 뭐 온다고? 뒤에 불완전절 온다고. 그래서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빠져 있죠. 그죠? 이 관계대명사절은 보호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이해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둘 건 enable이라는 동사를 알아두셔야 돼요. enable은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라는 뜻이고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인데 대표적인 명사절 3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접속사 that, 하나는 관계대명사 what, 하나는 의문사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간략히 설명하면 한번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만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절을 수반하셔야 되고 관계대명사 what절이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불완전절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절이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어떤 문장 요소가 탈락되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문사절 중에서도 의문사절 자체가 명사절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의문사 자체가 의문 형용사와 의문 부사로 나뉘어요. 그래서 의문 부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절을 수반하고 의문 대명사 같은 의문 형용사라고 했어요. 선생님 좀 전에 의문 대명사랑 의문 부사로 나눠지는데 의문 부사는 완전절을 수반하고 의문 대명사는 불완전절을 수반합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쓰인 의문사절은 둘 다 의문 부사절이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완전절을 수반한 거고 여러분들이 의문 대명사, 의문사절에 선생님 의문 대명사 뭐고 의문 부사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형태상 뭐랑 같냐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랑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2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돌아올게요. 23번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 문제고요. 요거는 잠에 대한 얘기인가? 그래요. 맞아요. 잠에 대한 이야기. 저녁에 잠 여러분들 잘 자고 있습니까? 이 잠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녁에 자는 것도 중요하고 낮잠을 잠깐씩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는 이미 봐왔어요. 그쵸? 대디아를 봐왔습니다. 뭐가? 학습이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래요. 뭐 할 때? When done. 이루어질 때. 학습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Regular interval이에요. 그러면 규칙적인 간격. 그죠? 규칙적인 간격으로 학습이 수행이 되어질 때 학습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이미 봐왔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같이 해줍니다. 자, 뭐라기보다 rather than cramming an entire lesson into one day. 자, cramming은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자주 하죠. 벼락치기 하다 이런 얘기. 전체 학습을 하루로 집어넣는 그런 벼락치기보다 뭐 해야 된다? We are better off. 우리는 더 잘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혹은 더 낫다. 그죠? 더 좋다. 뭐 하는 게 더 좋다? Spreading out the learning. 그 학습을 spread out, 펼치고 분산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매일 밤 우리의 뇌가
consolidate 밑에 나와요. 통합 정리합니다. 뭐를? What it has learned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그것이 배운 것. 뭐예요? 그것은 뇌죠. 뇌가 배운 것을 저녁에 매일 저녁마다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ies. 그죠? 지난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뇌과학적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죠? 자, 핵심 나옵니다. Sleep, 잠이죠. 잠이라는 것은 not just a period of inactivity. inactivity는 비활동이죠. 그죠? 비활동 기간, 일 뿐만 아니고, 그죠? 비활동의 시간, 일 뿐만이 아니다. 혹은 뭐일 뿐만 아니다. A garbage collection of the waste product. 자, 뭐 쓰레기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뇌가 이 비활동의 시간이기도 하고 낮 동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not just를 쓴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garbage collection of the waste product인데 버리는 품목인데 어떤 버리는 품목이에요? 뇌가 축적한 거죠. 뭐 하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뇌가 축적한 그 waste product, 그죠? 요것들을 쓰레기 수거를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완전히 반대래요. 즉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야, 뇌가 그냥 잠을 잔다는 것은 뇌가 그냥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활동 안 하는 시간 아니야? 아니면 혹은 우리가 대낮에 했던 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런 시간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뇌가 가동을 시킨대요. 뭐를?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동을 시킨대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뭐야? 요 뒤에서 얘기죠. That replace the important event. 그죠? 중요한 일을 다시 재생하는 거죠. 그죠? 다시 재생하는. 어떤 이벤트예요? 뇌가 이 전날에, 그 전날 동안에 녹화를 했던, 그죠? 기록했던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시 돌리는 그런 알고리즘. 또 하나는 뭐예요? 점차적으로 transfer, 뭐예요? 이동시키죠. 그건 뭐겠어요? 앞에 얘기했던 중요한 이벤트겠죠? 그거를 뭘로 이동시켜요? 더 효율적인 compartment, 구획이죠. 뭐에? 기억의 구획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겠어요? 자, 잠을 자게 되면 뇌가 이 알고리즘을 이제 가동을 시키는데 그 알고리즘은 이거죠. 중요한 이벤트, 우리가 전날 했던 그런 중요한 일들을 다시 재생을 하고 그것을 이동시킨대요. 어디로? 기억의 효율적 구획이야. 그쪽으로 이동시킨대요. 즉 무슨 말이야? 더 기억이 난다겠죠.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이 스페셜 알고리즘을 구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낮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상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의 구획으로 가니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잠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뭐 잠의 중요성이에요. 잠의 역할인데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뭐 깨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기억의 저 어떤 구획에는 결국 다 남아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시간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잠을 꼭 주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나왔던 레귤러 인터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제 일을 수행한다는 건데 공부할 시간은 공부를 하고 잠잘 시간은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사실상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슬립이라는 것이
핵심 소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글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문법만 좀 볼게요. 자, 23번 문제에서도 역시나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22번 문제에서 지겹도록 한 게 뭐다? 명사절이죠. 명사절 또 있네. 맞죠? 명사절 여기 한 번 있고 자, 여기 또 명사절 또 있어요. 맞죠? 자, 두 개밖에 없다. 다행입니다. 대신 또 뭐가 있다? 관계사절이 있습니다. 자, 관계사절 이렇게 꾸미죠. 자, 자, 여기까지 묶고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한번 묶을게요.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요. 자, 굵직굵직하게는 일단 여기까지 있고 또 뭐 있냐면은 체크하죠. what,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듀링이 두 번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엔 없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대시 나왔는데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뭐다? 앞에 보니까 have seen 그 뭐야? 현재 완료를 썼죠. 그쵸? 현재 완료 시제를 썼는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입니다. 그쵸? have been seen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have pp를 써서 현재를 썼지만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고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라주시고 when done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when it is done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부사절을 쓸 때 특히나 시간의 부사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부사절과 주절에서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en it은 learning을 의미하겠죠. When learning is done at regular intervals, learning is much more effici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적 간격으로 배움이 혹은 학습이 행해질 때에, 그러니까 행해질 때에라고 했으니까 done이 됐죠. 그죠? 자, 그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 it과 이 learning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한다. 이 is가 생략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대절 안에서 보니까 much more efficient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수식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uch more effici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much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비교급 강조 부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비교급 강조 부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much도 있지만 much, even, still, 그렇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far, 그리고 a lot.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쓰면 안 돼요? very. 이거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뜻은 훨씬, 이렇게 되겠죠?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보니까 rather than 이거는 잠깐 보면 그냥 뭐뭐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이거 뒤에 나온 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cramming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나머지 없고 그 다음 볼까요? what 자, 앞에 consolidat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오고 뒤에 what절이 나왔다. 그럼 뭐겠어요? 자, 명사절로 쓰였는데 얘 자체는 관계 대명사고 맞죠? 문장에서 뭘로 쓰였습니까?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관계 대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지만 뒤에는 뭐가 수반되다? 불완전절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뭐가 없는지 봐야 된다고. 보니까 여기에 뭐 없어요? has learned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탈락되어 있는 불완전절이 수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듀링이 바로 뒤에 왔으니까 그냥 같이 할까요? 자, 듀링은 여러분들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프리포지션 즉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옵니다. 더 데이라고 하는 명사 있죠? 자, 여기도 가볼까요?
자, during the previous day라고 하는 명사 따라왔잖아요. 맞죠? 그 during은 뭐랑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뭐 동안에 라고 하는 말 뭐 있어요? while 있잖아요. while. 이거는 접속사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쓰면 안 돼. 얘도 마찬가지. while 쓰면 안 되겠죠. 왜? while은 접속사라고.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요? 절이 온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간단하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that 나와 있는데 얘는 앞에 있는 명사인 product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꾸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 대명사겠죠.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 아까 뭐 불완전절을 수반한다. 볼까요? 여기에 목적어 없죠. 맞죠? while 나왔다. while 나왔다. 자,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상태? 깨어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또 뭘 쓰면 안 돼? 여기는 during을 쓰면 안 되겠죠. 맞죠? 왜? 주어, 동사, 보어 왔잖아요. 절이 왔네. 그러니까 여기는 during을 쓰면 안 되고 여기는 뭘 쓰면? while을 쓰면 안 되고 여기는 during을 쓰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다음에 that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바로 replace라고 하는 동사 같죠. 여기는 주어가 없네. 맞죠? 주어가 탈락되어 있는 불완전절이 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내용도 간단하고 문법도 간단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24번 문제입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거네요. 공공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이제 제목을 보면 Public Healthcare, a co-star. co-star는 co를 붙이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공동의 뭐 이런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얘기죠. 스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타가 맞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유명인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스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주연급 배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주연이라 이런 얘기예요. 뭐가 아니라 not a supporting actor. 서포팅 액터는 보조 출연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가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얘도 주연 배우다. 얘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초기부터 그냥 예전에 아주 초기 말하는 거죠. 옛날부터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헬스케어 서비스가 여겨졌대요. 뭐라고?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공통된, 동등한 그런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클리니컬 케어하고 퍼블릭 헬스 케어래요. 클리니컬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거,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그리고 공공의료 요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겨져 왔답니다. 자, 그리스 신화가 나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의료 혹은 저기 뭐죠? 의료의 신, 그죠? 의료의 신인 이 뭐예요? 이런 건 몰랐네. 아스클레피오스, 그죠? 아스클레피오스가 두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딸이 바로 하이지아하고 파나시아였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것, 즉 하이지아는 여신인데 뭐의 여신이냐?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예요. 이게 뭐예요? 예방적 건강, 그쵸? 혹은 뭐 예방적 관리 이런 것들의 여신이고, 즉 뭐냐 이게 하이진 이거는 위생, 그죠? 위생. 그러니까 예방 건강과 예방 위생 뭐 이런 것들의 여신이고, 그죠? 뒤에 있는 파나시아는, 그죠? 파나시아는 여신인데 이제 치료와 치유의 여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현대에 와서는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ascendancy가 나오는데 밑에 나오죠? 우세입니다. 우세. 자, 뭐의 우세냐면 우세. 얘가 더 강세란 얘기죠. medical professionalism.
그러면은 이게 이 의료 전문성인데 의료 전문성의 우세가 야기했습니다. 뭐를? 이 아픈 환자의 치료를 뭐 하도록 야기했어요? 오버섀도우 하도록 야기했대요. 오버섀도우는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가리다. 그러면 얘가 너무나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가려진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죠? 자, 현대에 와서는 이쪽이 너무 강세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방의료 서비스가, 여기까지 왜 체크를 안 했지? 예방의료 서비스가 가려지도록 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쪽은 아이 뭐 크게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쪽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죠. 이해됐죠? 그런데 얘네가 어떤 이 뒤에 있는 예방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예방관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provided by less heroic figure예요. 그러면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뭐 하는 인물들이요? 세니터리 엔지니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아무튼 그 글쓴이가 여기서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요 뒷부분에 있는 덜 영웅적인 인물들이 제공해주는 프리벤티브 헬스케어 서비스가 엄청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못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질이에요. 근데 어떤 건강의 질? 인류가 누리는 건강의 질이, 자, 잘 보세요. attributable less예요. 자, attributable 하면은 기인하는 이런 뜻입니다. 기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덜 기인한대요. 덜 기인한대요. 그러면 덜 중요하다 하고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에 덜 기인한데 지금 인간들이 누리는 건강이 덜 기인한다. 어디에서 덜 기인한다? 이거에서 덜 기인한다. 지금 뭐야? surgical dexterity. 그러면 이게 수술의 기민함이에요. 수술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죠. 그죠? 그리고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 혁신적인 약제. 뭐, 약이겠죠, 약. 그리고 bioengineered devices.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뭐예요?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랑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응? 저기 뭐야? 모르겠어. 생물공학적 장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장비겠죠. 이런 것들에 덜 기인한다. 그 얘기 무슨 말이야? 얘네는 덜 중요하다예요. 뭐보다? than to the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인데 뭐의 이용 가능성? 이런 public sanitation, 이 공공위생, 그리고 하수도 관리, 왜 이래? 하수도 관리, 그리고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 컨트롤하는 거죠. 자, 공기 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도시의 소음, 그리고 인간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의 오염을 통제하는 서비스. 그죠? 그럼 얘네가 더 중요하다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주고 병원 가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 건강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the human right니까 인간의 권리예요. 뭐에 대한 권리예요? 가장 높은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예요. attainable 하면 얻을 수 있는 혹은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달성 가능한 건강 기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건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건강에 대한 인간 권리가 어디에 달려있다? Depends on public healthcare service. 맞죠? 여기에 달려있다고. 근데 no less than이 나왔어요. 뭐뭐 못지않게.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 그죠? 의사와 병원에 있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
그죠? 기기. 이런 것 못지않게 어디에 있다? Public Healthcare Service에 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하고 주황색으로 나눠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는 거지. 이 병원 가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이런 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분들도 당연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사회가 그런 쪽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공공의료나 공중보건의 이제 좀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그죠?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초록색은 초록색 계열로, 그리고 주황색은 주황색 계열로 묶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보면 처음에 헬스케어 서비스가 두 가지 equal aspect예요. 둘 다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필자의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내용은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에서 문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기 to have를 조심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recognize라고 하는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동사가 있는데 recognize라는 동사는 이렇게 써요. recognize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격 보어를 쓰는 오형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얘가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가 수동태로 가게 되면 그럼 원래는 여기 have recognized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현재 완료로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이게 이제 수동태로 갑니다. 그러면 have been recognized 라고 쓸 것이고 이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겠죠. 맞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썼을 때는 투부정사가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를 to have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쓰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여기 to overshade 조심하셔야 돼요. 뭐 썼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has, caused라고 현재 완료를 썼지만 원래 그냥 동사는 cause죠. 그죠? cause는 저 recognize랑 마찬가지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취하는 오형식 동사인데 여기에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treatment of sick patient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to overshade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to 부정사 외에는 못 들어와요. 자, 그 다음 관계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provided by 이렇게 됩니다. 그쵸? 서비스인데 제공이 되어지는 서비스예요. 그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분사를 PP 분사를 썼네요. 당연히 목적어는 없겠죠. 자, 그래서 뭘 쓰면 틀리는 거야? providing을 쓰면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관계사절은 어디까지 묶으면 되느냐? 요까지 싹 묶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런 연결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관계사 계속 더 볼게요. 자, that 요까지. 그렇죠? 자, 얘를 꾸밀 거예요. 이렇게. 자, 인류가 혹은 인간들이 즐기는, 향유하는 건강의 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관계대명사를 썼다라는 것은 뭐다? 뒤에 불완전절이 와야 되는데, enjoy의 목적어가 없죠. 그럼 당연히 이 that은 당연히 목적격이 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되는 거고, 생략이 가능하겠죠. 목적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렇게 which control the pollution of 뭐 어쩌고 자, which를 썼는데 노란색이 안 쳐져.
자, 위치를 썼는데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인데 보니까 바로 뒤에 control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것이.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가 될 건데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할 거 뭐라고? 주격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동사 조심하세요. 컨트롤이야. 컨트롤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주어가 여기서는 주어가 빠졌지만 주어가 이제 선행사가 됐죠? 자, 선행사가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을 쓴 겁니다. 컨트롤스를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자, 이 관계사절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항상 이 부정어 여기 부정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덜 영웅적인 인물들. 사실상 누가 더 영웅적인 인물이야? 여기지. 여기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땐 누가 더 영웅적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대부분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쪽이죠.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이 더 지금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더고 이쪽은 덜이겠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여기도 볼게요. 자, 여기는 기인한다라고 했으니까 덜 기인한다. 얘가 덜 기인한다. 맞죠? 그러면 이쪽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조금 덜 중요하다. 그러면 여긴 뭐가 되겠어요? 더 기인한다. 혹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어 하나 바꿔버리면 내용이 확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하고, 맨 마지막에 뭐 no less than도 있는데, 이거는 뭐뭐 못지않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뭐 못지않게가 요 부분이 뒤야, 뒤. 그러니까 이거 못지않게 여기에 더 의존한다 혹은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글이 어디입니까? 여기. 요 전에서는, 요 전까지는 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 뒤부터는 얘보다 요쪽이 더 중요하다. 요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글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법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 글은 좀 뭐 길긴 해도 내용을 딱 그냥 두 가지 요소들로만 딱 쪼개서 보시면 글을 이해하는데 아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4번은 여기까지.